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2시까지 하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2시까지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지금도 머리 아픈데. 2시간 했는데 뭐 한가 기억납니까? 네 이름도 기억 안 난다 그러겠죠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시간, 이 앞전 시간에는 토지에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의 특성을 할 겁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요. 자, 16쪽을 펴놓고 이제 칠판 한번 보시면 될 건데, 네, 부동산의 특성 그랬거든요. 특성의 뜻은 특별한 성질, 그게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수면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면 시간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시간 이상 되잖아요. 저는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6시간을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잠이 잘 안 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잠은 5시간 이상, 5시간까지는 자는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은 많이 피곤하면 7시간도 자고 그러겠죠. 근데 집에서도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5시간 자고도 그렇게 피곤함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5시간 자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다는데, 그러면 저는 5시간만 자도 피곤함을 못 느낀다. 저의 특성입니까? 아닙니까?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성은 특별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이 있는데 속성은 필요 없는 거고 이제 특성만 공부할 건데요. 부동산의 특성. 근데 부동산은 그러면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분산이에요. 근데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안 나와요. 토지의 특성 이꼬르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왜? 부동산학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은 토지 이꼬르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 이꼴 토지의 특성입니다. 시험은 토지의 특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의 특성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6쪽에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서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표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요. 비교 대상. 앞으로 제가 이런 말을 쓴다고요. 일반재화 이런 말을 쓴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재화예요. 재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토지하고 무엇하고 비교해야 돼. 비교.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비교 대상이 일반재화라고 해요. 일반재화. 그러니까 일반재화는 얼반재화라고 나왔네. 얼반재화 아니라 일반재화죠. 그러니까 일반재화는 토지 아닌 것들이 일반재화입니다. 그럼 일반재화와 토지하고 비교했더니 일반재화는 없는데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토지의 특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재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계거든요. 시계. 그럼 이 시계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토지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부증성입니다. 증가시킬 수 없다. 이 토지는 수명이 있어. 수명이. 근데 토지는 수명이 없어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토지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속성입니다. 애석하게도 사람은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거든요. 아마 100년까지도 힘들어요. 여성분들은 90이 넘어가는 것은 요즘 일반적인 거고 남성분들도 80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100세 넘어가신 분들은 거의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수명이 있는데 토지는 수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속성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forever죠. 이게 영원하다. 자, 그럼 개별성은요? 개별성은 이 시계하고 똑같은 시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노원구 1번지 토지하고 면적, 지세, 토양, 지반, 지질, 위치, 고적 똑같은 토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다르다. 그게 개별성이에요. 저하고 몸무게, 키, 고향, 나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모든 게 똑같은 사람 없어요. 저하고 키가 똑같은 사람이 있겠죠.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있겠죠. 저하고 고향이 똑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나이, 고향, 성격, 지문 모든 게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이제 다 다르다가 개별성입니다. 그럼 노원구 1번지 토지하고 면적이 똑같은 토지는 있어요. 노원구 1번지 토지 면적이 200평이다. 그럼 200평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죠. 위치가 달라졌다. 위치가 똑같다. 같은 노원구에 있다. 그런데 1번지 토지는 도로가 있는데 2번지 토지는 없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똑같은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개별성이라고.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인접성, 연결성인데 이제 이 부동성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저 북한산 국립공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을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시계는, 이 옷은 스스로 이동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이동시킨 겁니다. 제가 집에서 이걸 입고 왔잖아요.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토지 아닌 일반 제한은 전부 다 인간이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제가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다 이동시킬 수 있죠. 이 분필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제한은, 토지 아닌 일반 제한은 전부 다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토지만큼은 이동시킬 수 없다. 그게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다 끝났죠. 지금 부동산학 개론 공부한 겁니까? 국어 공부한 겁니까? 국어 공부한 거, 국어. 개별성의 뜻, 부동성의 뜻, 부정성의 뜻을 설명한 거라. 그게 시험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부동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마지막 인접성이 있는데 토지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니까 농구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접성, 연결성이요. 우리 부동산학은 바다는 없어요. 바다도 토지입니다.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도 토지라고 그래.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 바닷물을 다 빼버리면 그럼 토지가 되는 거야. 그럼 저기 소양강 댐 있잖아요. 소양강 댐 물을 빼버리면 뭐가 돼요? 토지잖아,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는 없습니다. 다 토지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걸 인접성 또는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자연적 특성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저 인문적 특성은 이제 다음에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거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1월달, 내년 1월달, 2월달 과정에서는 처음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하는 거고, 요 인문적 특성에서 요 인자가 사람 인자입니다. 즉 자연적 특성은 그냥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여기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그 북한산 국립공원인데,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인데, 요 자연적 특성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를 봤을 때, 북한산 국립공원을 봤을 때 북한산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못 움직이잖아요.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북한산 국립공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하잖아요.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똑같은 국립공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의정부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저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개입해 보는 거야. 사람이 개입했더니 토지 너는 이런 특성도 있구나. 이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 이거는 지금 산입니다. 산인데 사람이 개입해서 여기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이었는데 사람이 개입해서 이걸 농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농지로 만들다가 농지로 쓰고 있다가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택지로 만들 수 있죠. 택지로 만들었는데 건물 짓고 살고 있는데 국가가 도로 내겠다고 수용을 해요.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 그러면 북한산 국립공원에 사람이 개입했더니 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용도가 매우 다양해졌잖아요. 산이었는데 농지가 됐다가 택지가 됐다가 도로가 됐다가 공원이 있다가 용도가 다양해진다. 그걸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그래. 그럼 용도의 다양성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북한산 국립공원 그냥 보고만 있으면 용도가 다양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이 개입했더니 용도가 다양했다. 이걸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병합분할 가능성은 넓은 토지는 분할해서 이용하고 적은 토지는 병합해서 이용하고, 이걸 병합분할 가능성 그렇습니다. 위치 가변성, 고가성이 있는데 이런 건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고가성은 토지는 시계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다. 고가성이에요. 뭐 위치 가변성은 나중에 뭐 심화 과정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개입해서 나타나는 특성, 인문적 특성. 시험 문제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구별해라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자연적 특성이냐, 어떤 게 인문적 특성이 이런 거 내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손목을 건다. 안 나와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이제 주로 여기 분산 특성, 토지의 특성을 내면 이렇게 내요.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고르세요. 틀린 것 고르세요. 그런다고. 그럼 지문 몇 개? 5개. 지문 5개는 여기서 내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이렇게 주로 내요.
그러면 인접성이라든지 고가성이라든지 병합 불안 가능성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는데 10년에 한 번꼴로 15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내요. 여기 병합 불안 가능성 우리 시험이 여러분이 지금 34회니까 거의 40년 됐어요. 왜 40년이냐면 중개사 시험 초창기 시험은 2년에 한 번 봤어요. 2년에 한 번. 매년 보는 게 아니라 40년 됐죠. 그럼 40년 동안 병합 불안 가능성이 2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병합 불안 가능성은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올해는 아니고 20년 후에 합격합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매년 나오는 것은 요거. 매년 나오죠. 요 용도의 다양성도 매년 나오는 게 아니죠.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요 네 가지는 매년 나와요. 그다음에 용도의 다양성도 뭐 3년에 한 번꼴, 2년에 한 번꼴 나오죠. 그 주로 뭘 낸다? 자연적 특성을 시험에 낸다. 그럼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뜻을 설명했잖아. 뜻을 설명했는데 그 뜻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걸 낸단 말이에요. 이제 일단 토지의 특성을 두 개 나누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기 자연적 특성을 보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야. 부정적. 봐요. 요 부동성은 이동시킬 수 없다. 비이동성이야. 비이동성이잖아. B자하고 B자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라고. 부정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성이라고. 다 부정적입니다. 그다음에 영속성은 마모되지 않는다. 영원하다. 비소멸성이죠. 다 B자 들어가는 거야. 개별성은 다 다르다. 비대체성. 바꿔 쓸 수 없다는 거야. 비대체성.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은 다 부정적이다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 부정적이구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봤고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성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성부터. 자, 책 16조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부동성 나왔습니다. 자, 1년 번호가 약간 여기 번호가 이 책하고 여기 칠판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럼 부동성이 이제 이 1번의 뜻이죠.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게 부동성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비이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그래. 지리적 위치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는 장소를 지리적 위치라고 그래. 그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는 장소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고정돼 있잖아요. 이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위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노원구 1번지 토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을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고 그래. 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세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된다? 부동성이 되는 거야. 부동성이.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시험은 요 1번 뜻을 내는 게 아니라고. 뭘 내냐면 이걸 낸다고. 이거. 파생현상. 여러분 책에는 파생현상이라고 없고 그냥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써놨다고 이렇게. 그게 파생현상이야. 그걸 시험에 내는 거라고. 그럼 이런 뜻이죠. 토지가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 그것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래. 부동산 현상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안 나와.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집가구 현상,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는 현상, 투기적 현상, 집가구 현상, 경기 변동 현상, 이런 것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 부동산 시장을 알잖아요.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동산 활동, 현상, 부동산 시장이 지역화된다. 국지화된다고 한다고. 지역하고 국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혹시 요 국지란 말은 언제 많이 들어요? 여름철에 많이 들어요. 여름철에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일기예보 시간에 지리산 일대의 국지성 강우. 그 지역만 비가 많이 왔다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지역하고 국지가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우리나라입니다. 애석하게도 잘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입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인데 토지는 못 움직여요. 그게 부동성이죠. 못 움직이니까 부산에 있는 토지들은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부산인데 부산에 있는 토지들은 부산이라는 지역, 이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이 지역에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서 부동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부산이 개발되면 부산의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지 서울의 투기적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못 움직인다고 뭐예요? 부동성이야. 부동성 때문에 모든 게 지역별로 나타나요. 지역별로. 그래서 지역이 국지라고. 그래서 이 부동성이 나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지역을 기억하셔야 돼. 지역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야. 지역.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특성, 이제 부동성이 나오잖아요. 그 부동성이 나오면 그 파생 현상에서 여기다 이제 지역이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입니다. 그 부동산 활동 현상 시장을 지역과 국제화시킨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부동성 그럼 지역 그럼 끝나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자, 이제요. 여기 볼래요? 동그라미 미워만 봐요. 감정 평가 시 지역 분석의 필요성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역 분석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지역 분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역 나왔잖아요. 지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감정 평가 시 지역 분석이 필요한데 아직 지역 분석이 뭔지 모릅니다.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입니까? 부증성입니까? 부동성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할 건 뭐예요? 지역 기억해야 돼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인데 토지는 못 움직이죠? 그게 뭐예요? 부동성. 부동성 때문에 서울에 있는 토지들은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요. 충청도에 있는 토지들은 충청도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전라도는 전라도에서,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에서, 뭐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그러면 전체 시장이 있고 지역별로 요거 하나하나는 전체 시장입니까? 부분 시장입니까? 부분 시장.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 중요한 거죠. 지역. 국지적 시장이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지역 시장이다. OX? O. 부동산의 특성은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죠. 좀 더 깊게 하나만 더 업해봐요. 그러면 이제 상식이니까. 그럼 지역별로 똑같은 33평 아파트예요.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현대건설에서 건축했어요. 똑같은 자재로,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33평 아파트입니다.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찍고 대구에 있느냐, 대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상식이라니까요. 상식. 이런 상식도 없어요. 근데 그 상식이 여러분에게는 몰상식으로 다가와요. 어려우니까.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도 보면 이제 경제 이론을 좀 배울 건데, 그러면 경제학은 상식이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봐봐요. 이 상식이 몰상식으로 다가온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계속 기억하면 부동성 나왔습니다. 지역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 하나 기억합니다. 부동성 때문에 모든 걸 지역화시킨다 그러면 되지. 여러분 책에 칠판에 나온 대로 책에 나온 대로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 가만 있어봐. 그다음 부동산 뭐지? 현상. 그다음에 뭐지? 시장. 지역화시킨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부동성 나왔습니다. 뭐요? 지역. 모든 걸 지역별로 만든다. 그럼 지역별로 같다 다르다.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달라요. 지역별로 아파트 수요 공급 상태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서울의 아파트 수요 공급과 부산의 아파트 수요 공급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 경기 변동이 부동산 시장의 상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다 소리야. 그럼 서울하고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서울하고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상태가 다르죠. 서울하고 부산의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요. 나중에 배우게 된다고. 규제의 정도가 다르죠. 다 다르다는 소리야. 그러면 공부를 이제 이렇게 봐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 수요 공급의 상태, 경기 변동 상태, 시장의 상태, 규제의 정도 등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부동성 때문에 지역,
모든 게 다르다. 이러면 돼요. 모든 게 다르다. 여기 있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르다. 이거 엄청 잘 내거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OX, X, 다르다. 다르다. 최근 5년 동안 3번이나 출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야 돼.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첫 번째가 했습니다. 뭡니까? 지역. 자, 두 번째. 부동산 활동. 여러분이 중개사가 돼서 부산의 땅을 사고 팔 수 있어요. 부산 땅을 중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중개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산에 있는 데다가 제가 공장 하나 건축할 건데 공장 부지 하나 알선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부산에 연결을 했더니 이제 부산에서 토지가 있다는 거야. 가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지.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인간이 가서 직접 봐야 된다. 그것을 임장활동이라고 해요. 임장활동. 요 임장활동은 현장 임한다. 이 현장하는 이제 필요 없어요. 똑같은 말인데 필요 없고 임장활동한 시험에 나와요. 토지가 움직인다면 부산에 있는 토지를 불러보면 돼. 오늘 서울에 좀 와봐봐. 보게. 이렇게 한다고. 근데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인간이 직접 임해야 된다. 그게 임장활동이야.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사가 돼서 어느 분이 와서 아파트를 좀 보여주라고 그래. 그러면 그분 모시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전화가 와. 전화가 와서 뭐 하고 있어? 나 손님 모시고 아파트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임장활동 중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의미하셨죠? 그럼 아파트가 움직이면 임장할 필요, 활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파트 좀 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못 움직이니까 사람이 임해야 된다. 그것을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임장활동이라고 써야 되겠네. 임장활동. 임장활동. 그러면 부동성이 나오면 처음이라 좀 어색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잘해볼게요. 좀 어색하지만. 그 부동성이 나오면 지역하고 뭡니까? 임장활동.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부 효과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정예부 효과, 부효과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책에 칠판에 없지만 여러분 책 보면 그러면 뭐 이런 거 나옵니다. 4번에 정부의 규제 또는 조세수의 근거를 지지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럼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된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요. 지역하고 임장활동입니다. 지역하고 임장활동. 그 다음에 이제 예부 효과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 부동성을 제가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머리에 있으면 안 돼.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머리에 있으면 내일 공법 시간에 머리가 복잡해져. 공법이 들어올 공간을 남겨놔야 돼.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부동성 그럼 뭐요? 지역하고 뭡니까? 임장활동. 다음 주에 기억날 것 같아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저 볼 때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두 번만 봐요. 두 번만. 책 두 번만. 책에다는 지역하고 임장활동에다 동그라미 진하게 했죠? 그것만 보시면 돼. 다른 거 보지 마. 괜히 토지의 부동성,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특성이다. 요거 외우는 순간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돼.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년에 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부동성, 지역, 그 다음에 뭐요? 임장활동 이러면 돼. 오빠 믿어도 돼. 오빠 믿어도 돼. 최근 10년 동안 부동성 나오지 않으면 지역하고 임장활동만 나와. 올해도 지역이 나왔다고. 올해도. 지역 국지가 나왔다고.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 자, 예부 효과 한번 해볼 겁니다. 예부 효과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상해졌네. 빨간 거 노란 걸로 한번 해볼게요.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못 움직인다고 뭡니까? 부동성. 못 움직이니까 다 붙어 있죠. 그럼 뭡니까? 인접성. 토지 말라 번호 붙였다겠죠? 그래서 필지. 그럼 토지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1번지 토지는 2번지 토지하고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2번지 토지는 1번지하고 3번지하고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못 움직이니까. 다 붙어 있어야 된다. 못 움직인다? 부동성. 붙어 있다? 인접성.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2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을 돌아요. 그럼 2번지 토지 소유자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붙어 있으니까 1번지 토지로부터 2번지 토지에 나쁜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3번지 토지에 지하철역이 들어와요. 그러면 2번지 토지가 좋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는 못 움직인다, 부동성. 붙어 있다, 인접성 때문에 주위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고받을 수 있다. 그것을 외부 효과라고 불러.
외부 효과. 외부에서 어떤 효과를 준다. 나 아닌 외부에서 어떤 효과를 준다. 그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외부 효과까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외부 효과는 상대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성 그러면 지역 임장 활동과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는 상대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외부 효과는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좋은 영향, 정외부 효과. 쓰레기 수확장 들어오면 나쁜 영향, 부외부 효과. 둘 다 정외부 효과든 부외부 효과든 전부 다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정외부 효과가 나오든 부외부 효과가 나오든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하고 뭡니까? 인접성입니다. 외부 효과는 상대적으로 시험에 잘 출제하지 않아요. 이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해서 이 외부 효과가 나온 게 24회 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됐죠. 24회 때 이렇게 내요. 개별성은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O입니까? X입니까? X. 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든 부외부 효과든 전부 다 외부 효과가 나오면 부동성하고 뭐요? 인접성입니다. 외부 효과는 별도로 또 자세히 배워야 돼.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니까 여기서는 외부 효과의 개념만. 외부 효과는 주위에서 좋은 영향 주고받는 것을, 나쁜 영향 주고받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럼 외부 효과가 뜨면 부동산의 특성은 두 가지. 부동성은 뭡니까? 인접성. 이렇게요. 자, 이제 요 부동성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부동성 나왔습니다. 그 부동성 나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자, 파생현상. 첫 번째 뭡니까? 지역입니다. 지역. 두 번째요. 임장활동입니다. 현장 임해라. 하나 부수적으로 하나 추가한다면 뭡니까?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이렇게 하고 1년 동안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부수적으로 지역별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역별로 모든 게 다르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도 계속 본다면 내년에 그러면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저거 해서 틀린가 그런가 봐봐요. 다 맞게 돼 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자, 기출지문, 작년 시험 지문입니다.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 나왔습니다. 지역 분석이 뭔지 모르지만 지역 나왔습니다. 이걸 필요로 한다. OX, O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밖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예? 요거 쓸 필요 없어. 다음 주에 데일리 스터디라고 나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 데일리 스터디는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요거 다 제가 다 반영합니다. 요거 나왔던 다 반영하니까 막 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성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속성.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수명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200년은 살지 못합니다. 아마 150살까지 사신 분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최고령, 세계적으로 최고령이 아마 일본의 어떤 여성분인데, 할머니인데, 124세인가?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더 오래 사십시오. 더 오래 사시고. 저는 100년 안에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은 수명이 있죠. 토지는 수명이 없다. 이게 영속성입니다. 토지는 영원하다. 마모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그것을 영속성, 비소멸성 그래요. 이 분필은 한 달 후면 다 써서 닳아지고 없어집니다. 소멸성이죠. 그 토지는 영원하다. 영속성입니다. 그게 영속성인데, 그럼 영속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여러 개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부동성에서 3개 했듯이 영속성도 한 3가지나 4가지 하시면 돼요. 좀 깊은 내용 이런 것은 많이 어렵거든요.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영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좀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이 감가란 말 나오죠. 감가는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가치 감소. 가치를 감소시킨다를 감가라고 그래요. 중개사가 감가라겠습니까? 감정평가사가 감가할까요? 감정평가사가 어떤 건물을 평가로 가서 그 건물에 가치 감소 요인이 있으면 감가하는 거야. 감가. 근데 이 감가가 3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3가지가 있냐면 약간 좀 어려워졌어요. 자, 이 부분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그러면 요 감가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가치를 감소시킨다. 이게 감가야.
그럼 이 건물에 감가려면 감가 요인이 있어야 돼. 감가 요인. 감가를 시킬 요인이 있어야지. 그래야만이 감가겠죠. 그럼 감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후화됐다, 마모됐다, 파손이 일어났다. 이 건물이 신축된 지 30년이 지나서 노후화됐습니다. 마모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셉니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다 배우게 돼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 이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럼 20층짜리 건물인데 1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럼 감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것을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3번지 토지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2번지 토지 땅값이 올라가는데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내 토지 옆에 내 토지가 2번지 토지인데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왔다. 그러면 내 토지는 감가해야지요. 그것을 경제적 감가다 불러요. 경제적 감가다. 좀 어렵습니다. 쓸 필요 없어요. 안 써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럼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무슨 말입니까? 요거 내지도 않아요. 그럼 요 물리적 감가가 이런 겁니다.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 마모가 일어났습니다.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손상. 이런 것을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노후화, 마모, 파손, 손상. 그러니까 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뭐 물이 셉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물리적 감가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이 영속성이란 뜻, 저 토지의 영속성이란 뜻이, 영속성이 저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는 마모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손상이 없습니다. 노후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영속성이야. 그럼 이 토지의 영속성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토지는 마모되지 않습니다. 노후화되지도 않습니다. 손상도 없습니다. 파손도 없습니다. 이게 영속성입니다.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노후와 마모,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없답니다. 이게 첫 번째야. 영속성에서는. 그럼 토지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성, 인접성 요건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러나 토지는 영속성은 비소멸성, 마모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노화되지 않는다.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 영속성인데 그 뜻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안 된다를 우리 시험은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O. 됐죠. 그러나 옆에 쓰레기 소각장을 들어오면 감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게 무슨 감가입니까? 경제적 감가. 그러나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자, 영속성. 이게. 이거 됐습니다. 자, 됐어요. 영속성. 자, 토지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이거 의미 아셨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영속성은. 자, 파생현상.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 이 말은 마모되지 않아요. 마모되지 않으니까 건물을 사놓으면 건물을 사서 50년 흘러가고 60년 흘러가고 70년 흘러갑니다. 마모됩니까? 안 됩니까? 마모되죠. 가치가 감소하죠. 그 토지는 가치 감소하지 않죠. 가치 보존이 우수하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토지에다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 보존이 우수해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장기 투자 요거 나왔는데 요거 할 필요 없어 지금은. 자, 지금 하지 말고 뭐가 잘 나오냐면 요 영속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은요. 이상하게 5번 잘 나옵니다. 요 마스크. 이 마스크 오늘 쓰고 나서 내일 빨아서 또 쓰고 그런 거 아니죠. 일회용 한 번 쓰고 끝나죠. 그러면 이 옷은 오늘 제가 벗어서 집어 던져버립니까? 세탁소 가서 세탁하고 관리해야 됩니까? 관리해야 되죠. 수명이 한 번 쓰고 끝나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이거 의외로 잘 냅니다. 관리의 필요성.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이유는 아파트의 수명이 하루다. 그럼 관리사무소에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자, 되고 있습니까? 예. 선생님 그거 어디 있는데요? 관리의 필요성. 자, 관리의 필요성. 지금 10 몇 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1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자, 그 밑에요. 아니, 그 옆에요. 여기 칠판 봐요.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 이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 또한 역시 잘 됩니다. 건물은 소모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건물은 소모됩니다. 그럼 건물은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요 두 가지 의의로 잘 됩니다. 예, 세 번째요.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요. 모든 것을 부동산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장기적 고려라고 그래요. 요 고려가 무슨 뜻이에요? 생각.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건 내가 고려해 볼게, 생각해 볼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토지의 수명이 1년이다. 그럼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해도 1년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수명이 영원하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장기적 고려. 장기, 미래, 예측, 변동 이런 말 나오면 다 영속성입니다. 자, 다시요. 정리.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수명은 영원하다. 그래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든다. 장기, 미래 이런 말이 나온다. 그다음에 여기는요. 요 4번은 나중에 이제 앞머리 따서 외울 건데요. 영가예수 그래요. 영가예수. 영속성 때문에 가치정의 근거, 예측 원칙 근거, 수익화론법 근거인데 제가 영가예수만 이야기하고 깊은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이 부분은 이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4번은 영가예수만 제가 언급하고 이제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영속성 나왔습니다. 역시 영속성에서 나오면 파생되는 현상은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다 기억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영속성 나왔어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잘 안 써지겠네. 그럼 영속성 나왔습니다. 그럼 영속성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자, 영속성이 나왔습니다.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 또는 감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소모 전제에서 재생산이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정도. 그다음에 모든 것을 장기로 만든다. 장기, 미래, 예측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자, 이제 영속성 마무리했는데요. 자, 봅시다. 영속성, 토지는 영원하다. 비소멸성.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없다.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장기적 고려, 장기, 미래, 변동, 예측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영속성이 된다. 영속성. 자, 이제 영속성까지 이제 마무리 해봤습니다. 여러분 좋으시겠네요. 곧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니까. 저는 야간 수업도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고 집에 가면 어느 경우는 내일 됩니다. 내일. 제가 마곡에 살거든요. 마곡에 사니까 어떤 때는 집에 가면 내일 돼. 야간 수업 좀 늦게 끝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가까워요. 제가 저기 강동도 가는데 강동은 마곡에서 지하철을 딱 한 번 타면 돼요. 39개인가 돼요.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이거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10시 반 정도 수업이 끝나면 이제 집에 가다 보면 지하철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자다가 눈을 떴는데도 아직 절반도 못 왔어. 두 번 자야만이 도착하는 경우도 나와요. 1시간 10분 걸려요. 지하철만 타는 시간. 그잖아요. 자, 지하철 타는 시간만 기억나고 이제 공부는 기억 안 나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부증성입니다. 17페이지 가면 부증성이죠. 자, 부증성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토지는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만들 수 없다. 이 시기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토지만 못 만들어요. 그리고 전부 다 만들어냈습니다. 토지를 못 만들어가 부증성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역시 여기다 또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좀 불편한 거 아니죠? 많이 불편한가요? 처음에는 대답도 안 했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뭐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서 상관없고. 우리나라를 제가 펼쳐볼게요. 자, 우리나라를 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펼쳤습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학 결혼에서는 바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겠어요. 바다도 토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펼쳐보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우리나라. 바다. 그 다음에 임야.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오직 그냥 교육만 살 길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말 들었어요. 나라 면적 72.3%가 임야다. 지하자원은 없다. 오로지 교육만 살 길이다. 그래서 막 공부 막 이렇게 했다고. 그때 요거 많이 들었어요. 임야가 70 몇 점 몇 퍼센트, 72.3%가 된다고 하더라고. 바다 갖고 임야가 있고, 그다음에 농지 좀 있고, 그다음에 택지고. 이게 우리나라 땅덩어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땅은 어떠한 경우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떠한 경우도 언제나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증성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게 부증성이야. 근데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에 가는 거야. 토지 공급. 여기서 좀 어려워져요. 부증성은 토지 공급. 아까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가는 거야. 부동성 토지의 위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영속성은 토지의 나이에 가는 거야. 토지의 나이는 영원하다. 우리의 나이는 100년이 안 간다. 그거잖아요. 근데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다고. 이게 돌아볼 것 같아. 이게 이런 말이. 그럼 저 물리적 공급이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공급의 뜻을 시험해내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공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물리적 공급이라고 그래. 이 마스크 원래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시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토지만 못 만들고 다 새롭게 만든 거라고. 그게 물리적 공급이야. 그럼 마스크는 물리적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부증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증성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부증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토지인데 이게 이렇게 새롭게 토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없는 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이걸 부증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부증성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언제나 이렇게 딱 정해졌다는 소리야. 증가시킬 수 없이.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할 겁니까? 토지가 풍부할까? 부족하다는 소리야. 부족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증성 때문에 파생된 현상은 토지가 뭘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희소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용도적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가능한가 봐봐요. 이건 가능한가? 택지가 부족해요. 택지가 부족하니까 요 바다 일부를 택지로 만들어내요. 이거 택지로 만들어내요. 농지 일부를 택지로 만들어내요. 임야를 택지로 만들어내요. 요 빗금친 부분은 택지로 다 만들었답니다.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해서 토지 일부를 택지로 바다 일부를 택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량이 증가한 겁니까? 용도 바꾼 겁니까? 용도 바꾼 거죠.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가봐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도 안 되고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고. 그걸 낸단 말이에요. 그거.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표현은 용도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제 주의할 거.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뿐만 아니라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 가능한데 그게 뭔데? 용도 전환이야. 용도 전환.
그래서 택지가 부족하면 농지를, 임야를, 바다를 택지로 용도 바꿨다. 이거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고. 이걸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불러요. 이것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거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용도적 공급이 뭔데? 용도 전하는 거야. 산을 농지나 택지로 변경했다. 그게 용도적 공급입니다. 자, 이제요. 용도적 공급의 사례, 택지 조성했습니다. 조성지. 새만금 간척 사업했습니다. 매립지. 이게 용도적 공급이죠. 그러면 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것은 토지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래요. 바다라는 용도가 택지가 될 수도 있고, 바다라는 농지가 될 수 있고, 농지가 택지가 될 수도 있고,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용도적 공급이라고.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용도가 매우 다양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부정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 자, 이제 요 국어 공부 좀 합시다. 요거 4번 나왔는데요. 부정성의 예외가 이렇게 나오면 X다고. 부정성 그랬습니다. 부정성. 그러면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가 부정성이야. 그 부정성의 예외가 되면 토지는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된다고. 있다가. 국어 공부. 부정성. 토지 증가시킬 수 없다. 부정성의 예외. 토지 증가시킬 수 있다가 된다고. 그 부정성의 예외란 말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부정성의 예외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부정성의 예외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고.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부정성이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부정성이 예외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봐요. 부정성이 예외가 되려면 부정성,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 예외, 증가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 토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O입니까 X입니까? X.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니까. 자, 이제요. 파생현상으로 갑시다. 파생현상은 1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1번 때가 아니에요. 2번 볼래요? 여기 있는 거 파생현상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전부 다 출제해서 전부 다 출제했는데 단발성으로 끝난 게 있고 딱 한 번 나오면 끝나는 게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거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체유형에 근거하고 요 집약화하고가 계속 나와요. 부정성에서는 토지가 부족합니다. 희소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발성으로 다 끝나요. 그거 볼래요? 부정성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토지가 늘 부족하죠. 그게 희소성이라고 그래. 소유욕 부족하고 희소하면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고. 그게 독점적 소유욕이야. 토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살려면 공기도 있어야 돼요. 공기. 근데 공기는 우리가 흡입하면서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나 공기만 가지고 싶다 이런 말은 없다고. 나만 가지고 싶다. 왜? 공기를 스스로 만들어지니까. 그럼 반대로 토지가 스스로 만들어진다면 저 토지 나만 가지고 싶다.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부족하니까 나 혼자 가지고 싶다. 독점적 소유.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면서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토지가 스스로 만들어진다면 토지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스스로 만들어진다면. 그 토지를 못 만드니까 토지에 대해서 가격, 지가가 발생하고 토지 사용료 지대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지가지대 발생 원인은 지가지대의 발생 원인은 토지의 부동성입니까? 부정성입니까? 부정성. 부정성? 근데 요거는 딱 한 번 나오고 끝나. 잘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 뭐가 요거 빨갛게 아니 노랗게 돼 있는 이게 잘 나온다는 소리야. 요 지가고 현상이 지가 토지 가격 고가 높을 고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그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토지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거라고. 그 토지 공급이 안 되니까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지가고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 부증성은 지가고 현상이 원인이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O야, O. 근데 자주 나온 게 아니라 딱 한 번 나오고 만단 말이지. 그러니까 굳이 그가 필요 없지. 그러나 체유형은 엄청 잘 나와. 그럼 체유형이 뭐냐? 체유형이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이야.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면적이 이렇게 적어요. 토지 면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너무 애석하죠. 너무 애석합니다. 자,
적은데 또 남부하고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적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토지, 이 적은 토지 면적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해요. 그래서 토지 이용할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해야 돼. 저 북한산 국립공원이 저 상태로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지 아니면 싹 밀어붙여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지. 만약에 북한산 국립공원 다 밀어붙여버리면 아파트 부지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전혀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 국립공원 상태 저렇게 있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이야. 만약에 토지를 만든다면 그럼 북한산 국립공원 다 없애버리고 아파트 짓고 다시 또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토지 이용할 때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가 늘 생각해야 돼. 이걸 최유용이라고 그래요. 부동산학은 이것 때문에 만들어져요.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최유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부동산학입니다. 그럼 최유용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다. 생각해 보자고요. 토지가 스스로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최유용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용하면 돼요. 왜? 잘못 이용하고 또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언제나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해야 된다. 그걸 최유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정성이 나오면 최유용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용 집약화. 토지용 집약화를 집약적 이용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이 부분을 수평 공간이라고 해요. 수평 공간. 여기가 이제 공중이거든요. 지하거든요. 이 부분 토지일까요? 토지입니다. 이 부분도 토지입니다. 지하철 지나가는 부분이 있죠? 토지입니다. 공중공간 토지예요. 여기는 공중공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하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 자동차가 지나가 수평공간 이것만 토지가 아니라 다 토지입니다. 이거 토지. 그럼 토지는 이 수평공간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토지 면적이 딱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이용할 때 지하 부분하고 공중공간 이용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 그걸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고 그래. 토지 이용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 이용한다. 토지 이용한다. 토지 이용한다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토지에다 뭔가 하겠다는 소리야. 건물 짓겠습니다. 토지 이용이야. 농사 짓겠습니다. 토지 이용이라고. 그냥 토지만 있다. 그럼 토지 이용한 게 아니야. 토지 보고 있다. 토지 이용한 게 아니라고. 토지 이용한다. 토지에다 뭔가 해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에다가 토지 이용하려면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에다가 노동하고 자본이 투입돼야 돼. 그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된 것을 이것을 토지 이용이라고 그래. 그럼 토지를 이용할 때 이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켜야 됩니까? 감소시켜야 됩니까? 증가. 그래서 건물이 높게 지어져야 돼. 이렇게. 이걸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고 그래. 집약화. 그럼 여기 30층짜리 건물하고 여기는 10층짜리 건물하고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중에서 30층, 10층 어디가 토지용 집약화입니까? 1번. 토지용 집약화. 의미 아시겠습니까?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 부정성 때문에 토지 이용할 때 높은 건물 지어라. 토지용 집약화. 이것을 집약적 이용. 요거 계속 냅니다. 요즘. 그럼 이제 부정성 마무리됐습니다. 자, 부정성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볼까요? 부정성 나왔습니다. 그럼 부정성이 나오면 토지는 물리적 공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리적 공급 증가는 안 된다. 자, 주의할 거.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거 하나하고 최유효 이용. 그다음에 토지용 집약화. 집약적 이용.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만. 부정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리적 공급 안 된다. 하고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부족하다, 희소하다, 그건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자, 됐어요. 인상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28회 때 시험에 출제했던 걸로 봅시다. 자, 한 5분 후면 끝나요, 여러분들. 기출, 토지의 부정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채용의 근거가 된다. OX? O입니다. 이렇게 출제, 이렇게.
별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집에 가봐요. 이거 기억난가 안 난가? 기억 안 납니다. 그 방법은요. 집에 가면 기억 안 난다. 방법은요. 집에 안 가면 되지. 자, 이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노원구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 있다 없다? 없다. 그 바꿔 쓸 수 없다? 비대체성. 바꿔 쓴다? 대체성. 바꿔 쓸 수 없다? 비대체성. 개별성은 토지를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만든다. OX, X. 대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토지의 대체에 관한 특성으로 개별성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다.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거 개별성이야. 대체가 불가능하다. 비대체성입니다. 비대체성. 비대체성. 자, 파생현상. 자, 개별성은 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엄청 시험에 잘 나와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에서 일물일가의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 뜻, 이게 무슨 뜻인가는 절대 안 내. 일물일가의 법칙의 뜻이 뭔데 이거 안 낸다고. 그 뭘 내냐면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만 내는 거야.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돼. 그것도 잊어버렸다. 그럼 부동산의 특성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니까 전부 다 안 된다 해야 돼.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체가 안 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대답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된다? 그러면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하시면 돼.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의 뜻이 뭡니까? 안 물어봐. 선생 물어보면 어떻게? 발목을 건다. 아까 손목 두 개 다 걸었잖아요. 발목을 건다. 안 물어본다고. 나중에는 목도 걸고 다 걸어 이제. 봐봐요. 지금 오늘 손목 두 개하고 발목 하나 걸었어요. 그럼 이렇게 가야지.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중에 이제 몸도 걸고 다 걸 거니까. 봐요. 안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의 뜻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건데 뜻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하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저기다가 제가 일물일가를 한번 써볼게요. 일물일가. 일가입니다. 자, 이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일물, 하나의 물건, 일가, 하나의 가격.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 이게 아니에요. 일물이 하나의 가격이, 일물이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고. 여기서 일물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일물 그러면 하나의 물건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고. 일물에서 일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이야. 동일한 물건. 일물에서 일물일가에서 일물은 동일한 물건이라고. 동일한 물건. 그럼 일가는요. 동일한 가격이 되죠. 동일한 가격. 동일한 가격.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은 똑같은 물건은 가격도 똑같습니다. 그 말이라고.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려면 동일한 물건이 있어야 돼. 그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자, 뜻 됐어요. 뜻 됐는데 지워버릴 거야. 왜? 뜻을 시험에 안 낸다고. 절대 안 낸다고. 그러니까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불안정인 시장이 된다.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래요? 여기 2번이고. 그러면 노원구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다르죠. 그게 개별성이죠. 그러면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가격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임대료 다르겠죠. 지대 다르겠죠. 수익 다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 모든 게 달라진다를 개별화시킨다고 그래. 개별화. 그래서 요 개별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개별성입니다. 아까 지역이 나오면 뭐였습니까? 부동성. 개별이 나오면 개별성. 요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 나왔네요. 개별 분석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분석 나오면 부동산 특성은 뭡니까? 개별성. 지역 분석이 나오면 뭐요? 부동성.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다음에 요 B자가 나왔습니다. B자. B자가 이렇게 나와요. 상품의 비표준화. 다 똑같은 물건이다. 그럼 표준화되어 있다고 그래. 다 똑같은 물건이다. 표준화했다. 요 책상은 다 똑같잖아요. 다 표준화되어 있는 거야. 근데 토지는 다 다르죠. 그 표준화입니까? 비표준화입니까?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조직성은
유통 구조를 갖는 거야. 도매상, 소매상이 있는 거라고. 부동산이 도매상, 소매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은 내가 토지를 사고 팔 때, 부동산 사고 팔 때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사고 팔았다, 얼마에 수익이 됐다 이런 말 잘 하지 않는다. 그걸 거래의 비공개성 그래요. 전부 다 비자 빼고 나와요. 개별성은 상품을 표준화시킨다. 개별성은 시장을 조직적으로 만든다. 개별성은 거래를 공개적으로 만든다. OX, X.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상품이 다 똑같아야 돼.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상품이 다 똑같아야 돼. 나중에 배우게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상품이 다 다른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다 다르면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 불완전. 자, 이제 개별성 끝났습니다. 자, 개별성 갑니다. 개별성은 비대체성입니다. 그래서 개별성이 나오면 일단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이란 말 나오면 전부 다 뭡니다? 개별성이다. 그 다음에 비자,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자, 주의할 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속였다고. 이 독점적 공급은 한 명이 공급하는 거,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한전에서만 공급하죠? 그것을 독점적 공급이라고 그래. 그러면 농구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농구 1번지 토지를 공급할 사람은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한 명. 그럼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공급이 독점입니까? 비독점입니까? 독점. 근데 시험은 비독점을 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개별성 B자 나왔네. 개별성 B자. 그래서 옳은 짐을 해버린다고. 개별성 나오면 B자 나오면 옳은 짐. 그러니까 개별성은 B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모두 다 B자와 관련된 게 아니다. 개별성 때문에 비대체성, 개별성 때문에 비표준화, 비조직성 되는데 비독점적입니까? 독점적입니까? 독점적. 비독점적 하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교수님 개별성 B자 나오면 다 옳은 말 하겠잖아요. 아니 그런 말 안 했는데 이 비독점적은 틀리단 말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B자가 들어가도 다 옳은 말은 아니라는 거. 의미하셨죠? 네. 자, 기출 좀 봅니다. 이제 끝내야 되니까요. 1시간이 넘어가서 여러분 쉬었다 해버리면 더 힘들어지니까 자, 5분 안에 끝내니까 자, 보자고요. 기출지문.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되어 토지시장에서 물건과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OX? O. O죠. 작년 시험 문제잖아요.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인문적 특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오늘 할 필요는 없어요. 인문적 특성을 할 필요 없는 거고, 이제 기출지문 보자고, 기출지문. 자, 마무리합니다. 1번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물리적 위치가 고정됐단 말을 세 글자로 해볼까요? 그렇죠. 부동산입니다. 이게 지금 1번이 올해 부동산의 결혼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옳은 말이었어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 지역화된다. O입니까? 있습니까? O. 여기 답이었어요. 옳은 지문 고르겠으니까 옳은 지문입니다. 2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이거 봤잖아요. 부동성, 임장활동, 지역분성. 옳은 지문. 3번 부증성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 토지 부족 문제 근거가 된다. OX? O. 3번 영속성 나왔습니다. 그럼 영속성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 고려. 영속성 또는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이었습니다.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하고 부동산 활동에서 장기. O입니까? X입니까? O. 5번은 아까 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개별성은 일물과 법칙이 배제시키며 토지시장의 상품과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비대체성. 상품의 비표준화, 비대체성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하고 공부할 내용은 이제 다 마무리했는데요. 자, 이거 보자고요. 뭘 보냐면 오늘 공부한 내용 요약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수업 마무리. 핵심 정리입니다. 뭐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다 이거 보게 되고 자료가 다 나갈 거니까. 자, 마무리. 오늘 세 꼭지를 배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그다음에 토지의 분류, 그다음에 토지의 특성 배웠습니다.
그럼 복합 개념 부동산 나오면 뭡니까? 법, 경, 기. 복합 분산이 나면 토지, 건물 하나로 보겠다. 뭐 경제적 개념은 5가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은 공자, 위환. 공자, 위환. 기술적 내지 물리적 유형, 무형, 유형. 법률적 경제적은 무형. 법률적 개념 분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나누고 좁은 의미 분산, 협의 분산, 민법상 분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자동차 등은 뭐다? 준부동산.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면 넓은 의미의 분산이 된다. 됐습니까? 지금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1년 동안 공부할 때 약 50번 봐. 50번. 50번 보니까 저 한 번 볼 때마다 하나씩만 알고 가면 돼. 하나씩만. 그럼 오늘은 요거 알고 간다. 오늘 요것만 알면 돼. 일주일 동안 요거. 다음 주는 이제 다른 거 알면 되잖아요. 이렇게. 저를 볼 때마다 하나씩만 알고 가면 된다고. 요거. 후보지, 이행지, 용도전환 중.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그럼 끝이고. 부동성 나왔습니다.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부정성은 물리적 공급 안 된다. 주의할 것은 용도적 공급은 된다. 체유형이어야 되고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 토지를 못 만드니까. 용속성,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기,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의 말은 없다. 미래, 뭐 이런 거. 개별성, 일물과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이란 말 나오면 전부 다 개별성, 비자.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비대체성, 비독점적 그러면 틀린 말. 독점적.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 좀 마지막에 올해에서 여러분이 좀 힘들었을 건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요. 제가 언급한 것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집에 가셔서 책 볼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제가 언급한 것만. 다음 주는 여기 자료 줬잖아요. 다음 주는 이제 경제론 파트인데 다음 주 굳이 보면 책을 본다면 24쪽부터라고 24쪽부터. 혹시라도 앞부분 오늘 공부한 거 다 복습하고 나서 제가 다음 주 할 거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번만 읽어봐. 애올라 가지 말고 뭐 이런 게 있구나 하시고 한 번만 읽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하나치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부동산학 결혼하고 민법 중에서 어떤 걸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부동산학 결혼하고 민법 중에서 어떤 걸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민법. 부동산학 결혼이 아니라고. 또 부동산학 결혼 시간에 의해서 부동산학 결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민법을 열심히 해야 돼. 지금은 민법을 7시간 공부했다. 그럼 부동산학 결혼은 3시간만. 아니 7시간 공부하는 소리가 아니라 7대 3으로 하는 거야. 자, 부동산학 결혼을 3 했다. 그럼 민법을 7. 그러니까 2배를 돼야 돼. 민법을. 지금 민법 공부하는 거지 부동산학 결혼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부동산학 결혼은 제가 잘 60점 맞춰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질문 있을 수가 없지. 뭐 있을 수가 없지. 뭐 알아야 질문할 거 아닙니까? 예? 시간 늦어서 미안하고요.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되셨습니까? 자, 수업 마무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